자연 발화 온도예요. 자연 발화 온도는 그냥 발화점, 우리가 알던 발화 온도, 발화점 그거예요. 뭐 없이 불 붙는 최저 온도, 저마온 없이. 인자, 산소 농도, 압력, 접촉 면적,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낮아진다. 이게 지금 소설처럼 공부했어요? 시처럼 공부했어요? 시처럼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인자 1번 산소 농도 설명, 2번 압력 설명, 3번 접촉 면적 설명, 4번 탄화수소의 분자량 설명. 설명 중에 뭐예요? 산소 농도는 뭐인데 산소 농도가 클수록 AIT는 낮아진다. 압력이 뭔데? 압력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뒤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뭘 써주는 거예요? 압력의 종류도 써주고 압력의 정의도 써주고 그게 이제 소수점을 쓰는 거예요. 자연 발화. 자연 발화는 일반 발화하고 뭐가 다르냐? 뭐 없이 온도가 올라가요? 저마온 없이, 즉 외부의 가열 없이 자체적으로 뭐 열 축적이 돼서 발화가 되려면 공통이 있어요. 무슨 온도 이상? 발화 온도, 즉 발화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발화점 이상이 되는데 외부에서 온도가 가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체 열 축적. 종류는 뭐가 있어요? 원인.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압열인데요. 산화, 연소, 열 같은 말이죠. 분해열, 중압열. 흡착은 뭐예요? A에 C가 들러붙는 거예요. 즉 이물질이 이제 들러붙는 거. 이런 게 흡착입니다. 자연 발화의 조건은 열의 축적. 열이 일단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열의 발생 속도가 높아야 되고. 자연 발화의 조건 1번 열의 축적인데 열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열 전도율, 퇴적 방법, 공기 이동. 설명은 이걸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열 전도율, 우리 전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전도는 고체에서 발생해요? 유체에서 발생합니까? 고체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이것도 설명이잖아요. 그죠? 공기 이동은 있으면 좋을까요? 없을수록 좋을까요? 축적에 당연히 없을수록 좋겠죠. 자, 공기 나오네. 공기.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얼마 있어요? 뭐 21% 있고 질소는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도 써도 또 설명이도 하고요. 열의 발생 속도는 뭐와 뭐의 곱이다? 발열량과 반응 속도의 곱이다. 열의 발생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데요. 온도, 발열량, 수분, 표면적 촉매 물질인데요. 여기에서 딱 하나 2번의 발열량 빼고 모두 다 반응 속도에 관계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수분이 적당히 있을 때 빠르다. 양쪽 속을 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표면적 크면 빠르다. 촉매 물질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따질 수 없죠. 예? 우리는 항상 촉매 나오면 정촉매, 부촉매를 생각해 줘야 돼요. 정촉매는 있을수록 부촉매는 없을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다. 그리고 정촉매는 뭐다? 부촉매는 뭐다? 또 정촉매, 부촉매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그려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반응 전, 반응 후. 이거는 이제 제가 위에 있는 거를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키워드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종류, 제목, 그죠? 자연 발화와 열면 발화. 화살표가 열원이에요. 전면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 면이 가열이 됐어요. 전면 가열. 전체를 가열하니까 전체가 흡열이 되고 방열면이 있어요? 없어요? 흡열만 되고 방열면은 없어요. 근데 얘는 국부적인 또는 국소적인 가열. 일부는 가열, 일부는 비가열. 여기는 흡열면, 여기는 열이 방출이 되는 방열면이 되죠. 그리고 얘는 온도가 어때요? 전체가 고르게 온도가 포진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온도 분포가 어때요?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 반응은 어때요? 반응 속도는 느리죠. 얘는 반응이 어때요? 균질하고 반응 속도가 같고 얘는 반응 속도가 빠른 면 쪽에 있고 반응 속도가 낮은 쪽에 있고 그죠? 불균질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그림을 설명한 게 이 내용이고 이거하고 또 똑같은 게 이 표예요. 이 표는
압축이 돼 있죠? 시처럼 공부한 겁니다. 표 밑에 또는 표 위에 이런 내용을 막 써주는 거 진짜 좋은 기술법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이 분량을 더 써주는 거예요. 점수가 확 올라가죠. 가열면 어때요? 전면, 부적임. 온도 분포, 균일. 조금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화학 반응, 발화 온도. 전면 가열, 발화 온도가 어떠다? 낮다. 그렇지 않은 거는 발화 온도가 높다. 왜 발화 온도가 높냐? 이 부분이 온도가 높아져야 불이 붙잖아요. 근데 가열하면 이쪽으로 새고, 가열하면 이쪽으로 새고, 가열하면 이쪽으로 새니까 좀 더 높은 온도를 가열했을 때 여기가 불이 붙겠죠. 자, 연소 생성물입니다. 종류 다 알죠? 연소, 가스, 화염, 열, 연기. 다 알아요. 보통 연기는 좁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협의의 연기, 광의의 연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협의의 연기가 뭐냐? 협의의 연기는 눈에 보이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즉 연소 가스를 포함하지 않는 연기를 협의의 연기. 광의의 연기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것을 광의의 연기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연소 가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공기. 그래서 고체, 밀입자, 액체, 밀입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협의의 연기. 광의의 연기는 액체, 밀입자, 고체, 밀입자, 기체. 기체는 두 가지로 나눠요. 연소 가스, 공기. 이렇게. 자, 이제 그 연소 가스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요. 엄청 많죠?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 많이 봤어요. 뭐 제가 뭐를 더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산화탄소는 뭐 할 때?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가연성, 비가연성. 독성, 비독성. 가연성이면 무슨 범위가 있어요? 폭발 범위, 즉 연소 범위가 있죠? 몇 퍼센트? 12.5% 이상, 7,4, 12.5, 7,4,1. 그죠? 그래서 외워놓으면 이렇게 좀 유시간체 할 수 있어요. 독성가스는 독성가스 기준이 있어요. 허용 농도가, 모든 가스들은 허용 농도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허용 농도가 있어요. 5,000ppm이에요. 일산화탄소는 50ppm입니다. 50ppm, 5,000ppm인데 그럼 왜 얘는 비독성이고 얘는 독성으로 구분되냐? 그 기준은 200ppm입니다. 200ppm 이하인 50은 독성, 200보다 큰 5,000은 비독성.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작업 환경 하에서의 최대 허용 농도 0.5% 있죠? 0.5%는 5,000ppm입니다. 이 허용 농도란 의미는 뭐냐? 1일 8시간 작업 환경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 건강한 성인 남자가 기준이에요.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 분위기 속에서 1일 8시간 뭐요? 작업 환경 조금 전에 그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농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어때야 돼요? 인체에 무해, 즉 뭐가 없어야 돼요?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이게 나오죠? 200ppm 이하인 걸 얘기한다. 이런 수치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예. 하루균 화합물, 소화약제 뭐예요? 방사했을 때 열분의 생성물이거든요.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맹독성이에요. 일산화탄소 50ppm이거든요. 몇 배 이상이에요? 10배, 50배, 그죠? 사람 살리려고 방사했는데 열분을 하게 되면요,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열분에 생성하기 전에 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초 이내? 10초 이내로 주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사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요게 이제 있어요. ppm이 뭐냐? 파트 퍼 밀리암, 100만 분의 1을 얘기합니다. 얘가 10의 6승을 얘기하니까 퍼센트로는요, 여기다 뭘 곱하면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바뀌죠? 요 갭 차이가 얼마예요? 퍼센트하고 ppm의 갭 차이가 만이잖아요. 그래서 만을 곱하면 ppm이 되고 만을 나누면 퍼센트가 되고. 이 허용 한계는 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 허용 한계들 중에 우리가 50ppm, 5000ppm 한 거 있죠? 200ppm 한 게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LD50인데요.
이건 물질의 양, 경구 투입, 먹였을 때 G50%가 사망하는 물질의 양이에요. LC50은 4시간 동안 흡입을 했을 때, 코로 흡입을 했을 때 농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양이고 얘는 뭐예요? 농도입니다.